근데 사실 이런 게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SSA이죠.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 매매하면 내가 새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에셋으로 그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쉐어 세일이 가끔 보이는 거죠. 일단 벤더하고 펄처서 중에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래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 성사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얼터 분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외에 네네. 이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매매라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또 이 비즈니스 매매 프로세스 자체가 주택하고는 조금 더 달라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듀딜리전스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그 듀딜리전스를 해서 혹시라도 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머셜 리얼터, 또 회계사님, 변호사님 이런 그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셔서 팀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 긴 프로세스 동안 천천히 이렇게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사고 판다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의 듀 딜리전스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를 들면 아셋 펄체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쉐어 펄체이스를 하실 경우에는 그 자산뿐만 아니고 부채까지도 같이 인수를 하시기 때문에 꼭 회계사님과 이제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듀 딜리전스 혹시라도 그 인수하려는 법인이 CRA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밀린 게 있는지 GST나 PST가 안 낸 게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이 걸린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 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셀러와 바이어와의 거래이긴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러한테는 어차피 비즈니스를 한번 구매를 해서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관계이지만 임대 계약을 하는 그 건물주와는 최소 몇 년 동안의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그런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 계약까지도 철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시고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셨는데 충분한 그 임대 기간이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임대 계약이 끝나고 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게 그 사업을 중단하고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이 보시는 게 데몰리션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데몰리션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실제 임대 계약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 기간 통보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회계사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결산월이 있어서 1년을 주기로 그 월에 맞춰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어떤 분께서 비즈니스를 사고 싶어 하실 때 그 달까지 끊어서 재무제표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회계연도는 따로 있는데 가결산이 그렇죠. 있죠, 그죠? 미리 중간에 인트림으로 가결산에서 재무제표를 뭐 준비하는 얘기인데 세금 보고한거 똑같이 자료가 필요하죠. 예, 12개월이 아니더라도 6개월 치다 그러면 6개월치 모든 세금 보고에 필요한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장부, 매출 자료, 뭐 급여 대장 뭐 다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재무제표를 원래 세금 보고 하듯이 만들어야죠. 그게 보통 매매 계약서 상의 듀 딜리전스에 필요한 서류죠, 그죠? 네, 그 맞습니다. 파이낸스부터 달라. 그 파이낸스부터 리뷰가 끝나야지 서브젝트 리무브가 되는 거고. 네. 저희들이 준비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또 사실 듀 딜리전스 과정 속에 뭐 다른 얘기가 많죠. 매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뭐 서브젝트 리무브가 되고 나서는 디파짓 걸어놓은 거가 리펀드가 안 되잖아요. 네. 더 이상. 네, 그래서 커머셜 리얼터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필요한 소리 받아주고 같이 리뷰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쉐어 세일과 SSL의 장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SSA이죠.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 매매하면 내가 새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에셋으로 그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쉐어 세일이 가끔 보이는 거죠. 일단 벤더하고 펄처서 중에 한쪽만 이득이 있는 거래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 성사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이 하는 법인의 쉐어를 산다 이 얘기인데 그전 주인이 단연간 운영하던 법인을 그대로 주주만 바뀌고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모든 채무와 지금까지 감가상하고 남은 북밸류 지금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서 새 주주가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건데 심지어 GST 어카운트, 뭐 페이롤 어카운트부터 텍스 번호를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쉐어 거래를 통해서 50만 불을 지불한다. 그런데 장부상으로 잡혀 있는 장부 가액은 10만 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50만 불은 사실은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으로 잡히지를 않고 그전 주인한테 개인적으로 주식 대금으로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감가상각을 못 한다는 얘기고 자본금으로 안 잡힌다는 얘기는 자본금을 회수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나중에 내가 팔 때 또 쉐어를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돼서 쉐어로 못 팔고 에셋으로 파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전 주인이 안 낸 세금까지 내가 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장부상으로 잡혀있는 장부 가액은 10만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쉐어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제 파는 사람이 쉐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라이프타임 캐피털 게인 디덕션을 쉐어를 팔았을 때는 클레임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개인당 라이프타임으로 디덕션, 이그젬션 받을 수 있는 게 97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밀리언에 가깝거든요. 두 부부면. 그러다 보니까 주식 프리미엄 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쉐어를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주장만 하면 팔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해서 팔릴 만큼 캐시플로우가 좋아야지 계약이 성사되겠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쉐어 세일이나 SSL이나 본인이 원하는 걸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회계사님께 조언을 좀 구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까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가장 최근에 좀 기억에 남았던 분이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거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한 거래로는 실제 그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실 때 예상하는 그런 타임라인이 있을 텐데 이 비즈니스를 매매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비즈니스 셋업하는 경우랑 인수하는 경우 잠깐 말씀드렸듯이 셋업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사가 좀 커질 경우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플러밍, 배관 공사를 하신다거나 전기 공사 같은 걸 하실 때는 공사를 하시기 전에 꼭 그 시청에 퍼밋을 신청을 하시고 퍼밋을 받아야 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절대로 빨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짧게는 뭐 한 3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도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임대료만 지불을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처음 초기의 타임라인하고 실제 인수할 때까지의 타임하고는 굉장히 좀 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어쩌면은 지금 현재 내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맞아 저거 내 얘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혹시나 이거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브라이언 오 리얼터님께 자문을 구하시거나 한 번쯤 연락을 해보셔서 현재 본인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브라이언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얼터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회계적으로도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 연락 주시고 자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은 뭐 저희 고객분들에게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님.